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업계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올해의 이슈메이커로서 일론 머스크를 꼽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했던 내용들도 올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사 합병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둔 그러한 발언이 화제를 몰고 있고, 세 번째는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직원 대상 이메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일론 머스크는 업계의 뉴스 중 하나인 오토모티브 뉴스로부터 올해 업계 뉴스메이커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 2020년은 다른 회사가 꼬꾸라지는 것과 달리 올해는 조금 더 높은 혁신성을 보이면서 부각되었던 한 해였는데요. 특히 올해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5월 4일에 현재 여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물론 지금까지의 아들이 5명이고 플러스 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크루드래곤 데모2에 성공하였으며 8월 28일에는 뉴럴링크 제품에 대한 0.9 버전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9월 22일에는 당시에 세계가 주목했었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발표가 있었죠. 그 당시를 생각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와 그를 어떻게 수급하겠다, 해결하겠다는 문제, 또한 건식 전극 공정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와 더 저렴한 배터리를 위해 자신들이 앞으로 얼마를 수급하겠다는 것인지, 얼마의 자본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25,000달러의 차를 내놓겠다는 점까지를 언급했죠. 그리고 이어서 10월 20일에는 FSD 베타를 제한적인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베타 테스터를 늘리겠다는 발표까지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혁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카메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던던스를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데이터 학습 및 서칭 시간이 요구되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의 접근법에 계속해서 효율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드가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장점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업데이트마다 이전 빌드에서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테킬라를 출시함에 따라 원래는 이제 테스킬라를 출시하려고 했는데 상표권 이슈, 멕시코와의 어떤 분쟁 때문에 테킬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인 11월 15일에는 크루원 미션에 성공함에 따라 말 그대로 우주인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관여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고, 여기에 담기지 않은 것들도 물론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7월 말까지도 기가팩토리의 텍사스 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아서 약간 늦춰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빠르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는 이제는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근무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려드린 바 있었죠. 저녁에는 이제 중장비, 크레인 같은 것은 쓰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가 작업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 공사가 거의 끝난 부분에서는 2층 건물에 철골빔을 올리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기가프레스의 기초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기가팩토리 텍사스는 일종의 드라이인이라 그러죠. 완전 양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은 일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대략 2021년 5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섹터마다 먼저 지어지는 곳들도 있겠지만 1월 말쯤이 되면 기반 작업들은 끝날 듯한데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기가 텍사스 지역의 공사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인력과 돈이 오가는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때문에 오스틴 지역의 10월 주택 판매가 10월 기준 29.4%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3,500개 이상의 판매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에서 이루어졌으며 판매 중의 절반은 36만 달러가 넘는 것이고, 절반 나머지 수준은 36만 달러 미만에 판매되었습니다. 시장조사 회사들 두 군데도 오스틴에서 기가팩토리 인근의 주택 공급 부족을 얘기하면서 인근의 부동산 시장이 붐빈다는 얘기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테슬라는 트렌치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의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번에 S&P 500에 편입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P 500 글로벌 다우존스 측에서 월요일 장마감 이후 밝혔는데요. 11월 중순에 지수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된 이후 두 번의 트렌치로 나눠서 진입할 것을 예상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나 피드백을 받고 자신들이 심의를 해본 후에 결국에 그냥 한 번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지수 방해를 덜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유동성을 볼 때 테슬라가 그날에 상당한 거래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고 이러한 눈치 싸움이 길어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라고 바라본 결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이죠. 일론 머스크가 참가했던 악셀 스프링거 어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발언들을 가서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도 합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보였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5천억 달러가 넘는 시총인 상황에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 그에 대해서 머스크는 적대적 M&A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와 테슬라와 합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하죠. 그리고 주주의 생각들도 다 비슷할 듯합니다. 라이선스들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글은 댓글에서도 수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문화도 다르다는 점. 어쨌든 딱 들었을 때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머스크가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든지 가능성에 있어서는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의사결정자들은 언제나 그래왔듯 현명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추진력을 얻기에도 바쁜 시점이니까요. 프리모트의 파일럿 플랜트 작업들도 중요하고 기가 베를린에 이를 어떻게 대량 프로덕션으로 옮기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기가 상하이의 건설 작업, 기가 텍사스의 건설 작업 슈퍼차저 설치라든지 니켈과 리튬 등의 원재료 수급, 최근의 리콜 문제나 FSD의 베타 업데이트 등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LG화학은 얼마 전에 중국 모델 Y의 배터리 공급자로 꼽히면서 내년에도 한번 성장하는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가 서울의 정보원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독점 보도했는데요. LG화학이 테슬라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난징 공장 캐파를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LG화학은 이번 10월에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원통형 배터리의 캐파를 2023년까지 60GWh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의 이름이라든지 다른 디테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테슬라향 물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테슬라가 사용하는 2170 배터리 셀의 캐파를 난징 공장에서 8GWh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의 용량은 밝히지 않았으며 생산 라인 수로 볼 때는 8개에서 17개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모델 Y 제품은 4,400개의 셀을 사용하고 LG화학의 각 생산 라인은 한 달에 약 700만 개의 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7개 라인이 최대 32만 3천 대 정도의 연간 캐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었습니다. 테슬마니아의 예측에 따라 내년에 MIC 모델 Y의 생산량이 25만 대 정도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공급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주가가 지금 현재 5,500억 달러를 넘겨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시점에 기인해서 내부 직원들에게 또 한 번 더 테슬라의 미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듯 보입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고 그럼에도 모든 지출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더 똑똑해져야 된다 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신중히 쓴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죠. 테슬라의 수익성을 보게 된다면 작년에는 1% 이하로 매우 낮았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한 이들은 미래의 이익을 믿고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서건 테슬라가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식은 곧바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동차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게임이죠. 품질과 성능은 높이면서 부품 비용과 생산 공정 그리고 더 단순한 설계를 이룩하기 위해 수천 개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비용 절감은 5달러씩 한 번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0센트, 20센트씩 절감하는 일입니다. 전기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차, 고정형 배터리, 태양광을 모두에게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정의한 테슬라의 비전과 목표를 모두 담고 있으며 옛날처럼 주가가 높다고 해서 스톤크 이런 식으로 트윗을
스스로 조금은 경솔하게 말하던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높은 변동성에 놓인 테슬라 주주들에게 조금 더 진지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 시간입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올해의 자동차 업계 이슈메이커는 단연 일론 머스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셀 스프링거 어워드에서 인터뷰에 답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으로서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과도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 정도의 내용. 물론 가능성과 적절성은 다른 것이겠고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는 것이 맞겠죠. 이에 대해서는 좋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용 절감에 주력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던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로 오늘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